우리 제품을 믿고 사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케어를 해줄 수 있지? 이거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엄청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부문장님이 이제 이 DOD를 가져왔을 때 자신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게 커리어에서 좀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커리어를 혹시 어떻게 테크를 구성을 하셨는지? 일단 저는 처음에 이쪽 업계에 발을 들인 거는 이제 신발 바잉 MD로 이쪽 일을 시작은 했고요. 네. 그러다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4년차 되던 해에 이제 기획 MD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기획 MD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전에 아웃도어 쪽이나 스포츠를 경험해서 취미 활동이 대부분 그쪽이었어요. 캠핑을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원래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러닝을 하고 이런 거를 쭉 하다가 이제 애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조금 더 큰 좋은 텐트를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이제 그 브랜드를 만났고, 지금까지 해온 게 대부분이 상품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 이제는 뭔가 브랜딩을 하고 브랜드가 좀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컸는데, DOD라고 하는 브랜드가 저한테 좀 그렇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꼭 한국에 갖고 와서 해봐야겠다. 그러던 중에 실제로 DOD를 이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됐을 때 저희 대표님도 저거를 한국에 갖고 오게 됐을 때 저거를 누구한테 맡기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저를 떠올렸대요. 그래서 서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게 됐고. 아니 근데 일본이 시작을 한 거면 이 캠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뭔가 경험을 하고 직접 봐야 되는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위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저도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라고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 찾아보게 되고 들여다봤는데 첫 번째 느꼈던 이 브랜드의 가장 좋은 장점은 얘네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넘치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만져보는 거를 못 해주는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 본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봐도 네, 이거 내가 텐트를 실물이 오더라도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사이즈의 텐트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친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DOD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모멘텀을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한 43만 정도 있는데 매일매일 피드가 올라와요. 일주일에 3, 4일 이상은 스토리 또는 인스타 라이브를 직접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해야 우리처럼 팔로워 수도 많아지고 온라인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센스를 이제 취급하는 브랜드들의 특장점이 이 확장성이 엄청 뛰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확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딱 부문장님처럼 우리 그 제품들을 쓰는 행태들 혹은 그들이 더 원하는 서비스들을 좀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토끼 하나만 붙여도 그들이 원하는 거였으면 이미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DOD의 가장 큰 강점은 캠핑을 했을 때 풀세팅을 할 수 있게끔 카테고리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카테고리에도 키 컬러들도 탄이나 카키 컬러들 그리고 이제 블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을 톤을 맞추던지 아니면 포인트 컬러를 쓰던지 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러면 지금 그 일본 캠핑 시장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 3년 전 그리고 또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힘들어진 그 코로나 때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캠핑이 많이 부흥이 된 것 같은데 그 일본 시장은 원래 보통 저희보다 앞서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캠핑 문화도 그쪽에 더 많이 진보돼 있는 단계인가요? 한국보단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물론 시장 규모도 되게 커요. 일본의 그 캠핑 시장이 20조가 돼요. 엄청 크네요. 그 이유가 한국은 대부분이 내 차에 짐을 싣고 다니는 오토 캠핑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거의 4분의 3이 거의 그런 캠핑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분의 1이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많이 하는 차박이나 아니면 캠핑카를 들고 다니거나 이런 부류가 4분의 1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차를 가지고 하는 오토 캠핑이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캠핑카를 끌고 다니고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게 워낙 발달이 잘 돼 있다 보니 그렇죠. 거기 야영하는 것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가 확실히 한국보다 잘 돼 있어요. 일본 DOD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네. 온라인 비즈니스로만 하고 있고 일부 이제 RPN 아웃도어 같은 편집샵에 아주 작은 규모로 들어가 있는 게 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일본에서 이제 DOD를 만든 브랜드 매니저와 그리고 해외 영업을 총괄하는 그 직원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총괄하는 직원이 3명이 저희 이제 왔어요. 한국에. 네네. 한국에 와서 마침 저희가 더현대 서울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 하고 있고 네. 이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팝업 스토어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기간에만 사실은 이제 초청을 한 거죠. 네. 보여줄 겸. 네. 그래서 그렇게 모셔와서 이제 팝업 스토어 2군데 그리고 저희가 컬처샵이라고 좀 새로운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든 오프라인 샵이 있어요. 그 샵들을 돌아보면서 좀 많이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되게 좋은 컨디션의 어떤 그런 이런 인테리어 안에 사람들이 되게 북적북적대고 자기 만든 상품들을 보는 게 일단 일본 브랜드 매니저는 감격했다. 해서 뭐 저희 착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들한테는 뭔가 DOD라고 하는 브랜드를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네. 좋은 판단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래서 파트너십인 것 같네요. 저도 뭐 엄청 많은 브랜드 아닌데 브랜드들을 만나다 보면은 보통 구매하셨을 시점까지만 신경을 쓰시고 구매한 이후에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좀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부문장님 만났을 때는 저희 서비스 얘기하셨을 때도 우리는 이 유저들이 언제든 수선을 하고 세탁을 하는 게 되게 편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막 부산 그 컬처샵에다 만들고 이번에 만드신 것도 영상 봤는데 그 규모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 브랜드를 맡게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초반에 되게 브랜드를 멋있게 만들어 보여주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마케팅을 돈을 쓰고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 제품을 믿고 사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케어를 해줄 수 있지 그리고 텐트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이제 DOD라고 하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개인이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물론 관리를 해줘야겠지만 뭔가 약간 DOD 코리아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거기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는 고객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라고 이제 알아보던 중에 그러던 중에 이제 버크를 좀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이제 디지털 보증서에 대한 거 좀 관심 갖게 됐고 아무래도 DOD가 일본 내에서 뭐 40, 50대 쪽보단 젊은 뭐 25, 35 쪽 타겟의 팬덤이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국내도 생각을 그렇고.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요즘엔 그래도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디지털 방식을 조금 더 친근해 있고 하니까 이런 보증서나 AS 신청이나 뭐 이런 세탁 신청 같은 걸 모든 걸 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였는데 그게 마침 이제 부합되는 게 버클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만들었던 거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더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멤버십이었어요. 그 멤버십을 이제 고민한 이유는 물론 저희 제품을 사주는 분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우선적 혜택을 주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디스트리뷰터가 일을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직구를 샀던 DOD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케어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좀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주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멤버십을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품은 저희를 통해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뭔가 수선이나 세탁 서비스를 좀 같이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DOD를 하나 샀으면 계속 새로운 뭐 세컨텐트나 아니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했을 때도 DOD를 계속 이용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멤버십도 지금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일반 고객들한테 멤버십 이용할 수 있게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구매하신 분들 말고 그 중고 거래하신 분들도 우리의 포텐셜 고객이고 라이센스 하시는 분들도 라이센스가 들어오기 전에 혹은 직구 구매된 걸 샀어도 사실 우리 브랜드를 산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포텐셜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오는 게 막 몇천만 원씩 돈 들여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이 높은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랑 부문장이랑 되게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이해를 잘 해주셨고,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었던 게, 보통 라이센스를 갖고 오면 직구 구매 대행 업체랑 되게 많이 싸우세요. 막 소송 거시고 막. 그런데 그게 안 풀리거든요. 답이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문장이 말씀해주신 게 우리는 그냥 그럼 그 친구들을 수렴을 할게요. 그 부분이 되게 저희 결과도 되게 잘 맞았었고, DOD를 저도 되게 높게 샀었던, 제가 텐트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DOD는 그래도 직구 구매 대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별점을 어떻게 주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 브랜드에 입문하게 되면 내가 웬만해서는 진짜 다른 브랜드 갈아타지 않고 끝까지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 큰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업체나 해외 직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주지 못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진짜 이 브랜드는 나를 정말 케어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보증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선이나 네. 세탁 서비스나 이런 거 해드린 거고, 이제 멤버십도 이제 추가를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텐트도 오랫동안 쓰라고 케어 서비스를 해주지만 또 기간이 지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생겼을 때 저희가 재구매했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포인트라든지 네네. 할인 혜택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텐트를 뭐 중고거래를 위탁 대행으로 해준다든지, 혹은 아니면 이제 교체할 수 있게끔 보상 교체를 해준다든지,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 DOD에 발을 들이면 캠핑용품뿐만 아니라 네. 다른 카테고리의 다양한 옷이나 뭐 여러 가지 용품도 다 살 수 있고, 그게 조금 실증이 나거나 혹은 이제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 시점에도 늘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갈아탈 수 있게끔 끝까지 어쨌든 한번 DOD의 팬으로 오면 저희는 네. 끝까지 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차별점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미팅할 때 그 일본 업체랑 미팅한다고 했을 때 저희 서비스를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자체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저희가 아직 못 봤어요, 시장의 반응을. 근데 일본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좀 보수적이라고, 디지털 쪽으로도 좀 보수적이고 맞아요. 막 요새 아직도 팩스 쓴다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단어들 있잖아요. 오이시, 스고이 막 이런 네네. 그런 저희 매장들을 보고 그와 관련된 뭐 텐트 세탁소 같은 거를 보여줬을 때 가장 놀란 거는, 그러니까 일본에도 세탁 서비스를 해요. 근데 한국이랑 똑같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 네네. 그리고 비용도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세탁소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보더니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럼 이런 신청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디지털 보증서에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줬을 때는, 처음에 이제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디지털 보증서로 했을 때는 굳이 뭐 그냥 이렇게 실물 카드 주거나 하면 되지 뭐 약간 이 정도 반응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카드 하나가 아니라 이걸로 어쨌든 디지털로 되게 좀 많이 익숙해진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거 하나를 통해서 그냥 내 상품이 정품이야 라고 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엄청 관심을 가졌어요. 지금 이 디지털 보증서를 통해서 또 뭐를 신청할 수 있고 뭐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일본도 지금 약간 그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그쵸. 추세여서 머지않아 좀 그런 것 좀 많이 받아들일 것 같고, 이미 이제 한국 쪽에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DOD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좀 그런 걸 좀 많이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고, 그때는 반응은 계속 스고이만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정말 쓰고인지. 약간 좀 그냥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진심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면 진심이겠죠. 그럼 뭐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DOD가 앞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것들 혹은 전략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감상 캠핑에 어울리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패션이에요.
그쵸. 텐트 사진만 그쵸. 찍을 수는 그쵸. 없잖아요. 그 캠핑을 즐기는 커플이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담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거에 대한 완성 포인트가 없어서 그 부분들도 점점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동물도 네.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이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반려견에 관련된 용품들도 추가로 이제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캠핑이랑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놀이 문화로 네, 네. 좀 해서 거기에 DOD 로고가 있어서 좀 잘 어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제한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그 제품들을 고객들이 다 누려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제가 이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사랑받는 브랜드로 가져갔을 때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는 딱 두 개였어요.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브랜드에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이 브랜드는 그냥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tay crazy.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되고 그 브랜드가 있는 공간이나 어디든 이제 그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주체가 저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렇죠. 물건을 구매해 주시는 분이 소비자가 아니라 일단 최대한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파트너,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서 좀 친구 같은 고객이 제가 좀 계속 이 브랜드를 이어갈 때 생각하는 주 키워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뭐 되게 좋은 관계, 우정을 오래 가져가려면 항상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좀 불편함이 있거나 뭐 새로운 걸 원할 때 충분히 그거를 귀담아 듣고 또 그거를 반영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커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의 소리를 기반으로 계속 확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실수도 실패도 적을 그쵸.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겠죠.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식사하러 가실까요? 네.